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또 저랑 암호화폐 이야기 먼저 나눠보실 텐데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XRP 전부 다 올라섰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나스닥이 12%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코인도 많이 오르는 모습이 보여줬고요. 공포 탐욕 지수도 어제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15 정도였는데 많이 올라서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기도 했죠. 비트코인이 단숨에 8만 달러 선을 다시 복귀해 주는 모습들 확인이 됐고, 이더리움 옵션 상품이 SEC에 승인이 되면서 이더리움이 한 12%가량 올랐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더리움에게 호재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2,000달러 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솔라나 코인도 상승을 해줬고 전반적으로 시장 많이 올랐고요. 페페코인도 8.9% 올라서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피셜 트럼프는 7%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랑 뉴스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트럼프의 발언들 그리고 시장의 반응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이 이제 매수하기 너무나 이제 좋은 시기다. 타임 투 바이라고 이렇게 또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급등을 보여줬었죠.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정말 실시간으로 오르더라고요.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트럼프빨에 관한 그런 수혜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월가의 금융 거물들이 굉장히 이제 트럼프 이런 행보에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찾아보면은 그 이야기를 조금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참모진들이 이제 약간 뜯어말리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책의 방향성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게 무역 핵전쟁을 이제 촉발하려고 하는 걸 타깃이 이제 중국 쪽으로 가면서 자, 우리에게 보복할 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줄게라는 거를 지금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격화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 오히려 중국은 120% 이상으로 올려버렸고 중국은 84% 오늘 한국 시간 오후 12시 1분 기준으로 다 발효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격화되고 있고 실제로 중국 내에서도 미국인 역차별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중국인들이 역차별을 하고 있어요. 관세를 매기면서 뭐 물건을 판다든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참 이제 이게 국민적인 정서 갈등으로까지도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 이제 이 표 같은 경우에는 그 파산한 기업에 관한 수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파산 신청을 한 그런 기업의 수치가요.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만큼 올라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무역 전쟁으로 촉발한 위기 자체에 관해서 엄청난 시장에 파급력은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 회생 신청을 하거나 많은 기업들도 굉장히 힘들어졌었던 상황들이 연출됐어요. 근데 이 사태까지 온 상황에서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펼쳐졌고요. 어쨌든 뭐 지금은 시장이 올랐고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냐 그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될 텐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금융 거물들이 많은 돈을 잃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 게이츠도 이제 9 빌리언 달러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아는 레리 페이스도 35 빌리언 달러 이제 자산 가치가 쪼그라들었고요.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도 25 빌리언 달러 이렇게 떨어졌고 일론 머스크가 보시면은 135 빌리언 달러가 소멸이 됐습니다. 이번 사태로.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돈을 잃지 않았던 사람은 버핏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제 현금화를 많이 시켜놨었고 그래서 버핏만 오히려 이제 수익이 났던 이 글로벌 금융 중에 금융 거물 중에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시장의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텔레그램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의 세계 식량 계획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WFP라고 하는 미국 세계 식량 계획 있어요. 여기는 세계 최대의 인도주의 기구예요. 근데 여기에서 유엔의 일부인데요. 최고의 차선 책임자는 암호화폐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비트코인 결제를 통해서 미국 세계 식량 계획에서 우리가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하고 역사적인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지내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비트코인이 82,000달러 선을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장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75,000달러 이하로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강세장의 종료가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기영 크립토 대표는 실현 가격 총액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요. 약세장에 진입했다면서 단기 반등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어요. 근데 이제 주기영 대표가 처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영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이제 강세장 끝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커뮤니티의 의견은 굉장히 단호해요.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사실 요거는 이게 반등 전에 나왔던 기사이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지금의 시장에 너무 환호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면으로 시장을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관세 폭탄으로 이제 가격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지난주 미국 증시에만 6조 6천억 달러에 가까운 시가총액이 증발을 했고요. 이번 주 들어서 아시아 증시도 전부 다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급락을 했죠. 자, 일단은 비트코인이 주말에는 82,000이었다가 77,000까지 내려섰다가 지금 다시 82,000이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 그러니까 주말까지만 해도 그 유지를 잘해주고 있어서 이게 약간 위험 자산이 아니라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나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기는 했었는데 4, 5일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선방을 했었지만은 똑같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게 또 그런 안전자산으로서의 메리트가 없기는 하다. 이런 얘기가 또 시장에 나온 거고요. 데이터상으로는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신호탄은 주경 대표가 소개됐는데 주 대표는 비트코인 하락세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 6일 X를 통해서 단기 반등 가능성 낮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제가 사실 일전에도 짚어드린 바가 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강세장에서는 소규모 자금으로도 가격이 오르지만 이 약세장에서는 대규모 자금으로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가 약세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이 자금 자체가 유입은 되는데 그게 가격으로 크게 촉발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 자금이 있기는 한데 그게 이제 시장에 힘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강세장에서는 작은 그런 자금들만으로도 시장이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지금은 약세장인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현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에 이제 기록된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구매 가격과 개수를 토대로 측정한 수치로요. 이 시가총액보다 시장 내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실현 시가총액이 시장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실현 시가총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가총액이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다면 이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만 가격은 오르지 않고 있는다는 뜻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좀 커지는 상황인데요. 칼라단의 최고 운영 책임자 줄리아 저우는 블룸버그에서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위험 자산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미증시가 개장하면 더 급격한 조정이 예상된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1, 2주간 롤러코스터와 같은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7만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강세장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서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이 사실 더 큰
큰 가격으로 상승할 것이다. 연내 25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라고 분석한 바가 있는데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또 한 가지 다른 소식인데요. 보하인즈라고 하는 가상자산 자문위원회 위원장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정한 가상자산 대통령이고 그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가상자산과 새로운 금융기술의 황금기를 맞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상자산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무기화된 사법 시스템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거 보하인즈는 이제 잘 아시죠,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암호화폐 관해서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이제 인물이기 때문에요. 참고해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지표를 몇 가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바이낸스로 이제 유입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제가 지금 가져온 지 얼마 안 된 지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도의 신호일까 상승의 전조일까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일반적으로 거래소로 이제 코인이 유입이 된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일각에서는 이런 이제 물량들이 소화가 되고 나서 가격이 급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바이낸스로 비트코인 유입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투자자들은 뭐 지금의 상황에서 매도의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같이 해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새롭게 전해드린 소식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비트코인으로 무역 결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이후에 이 러시아랑 중국이 다시 한번 합심을 했어요. 이 달러의 의존도를 좀 줄여야겠다. 그래서 에너지 무역 결제에 비트코인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바네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사실 요거는 뭐 시장에 처음 나왔던 그런 일은 아니었고 브릭스라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그 나라 연합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본인들의 디지털 페이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끼리 달러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로 이제 무역 거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요거는 나라의 자원이 있는 국가들끼리는 정말 가능한 일이죠. 근데 우리처럼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해야 되거나 그 나라 자체가 뭔가 자원이 없는 국가들 사실 석유 한 방울도 우리는 안 나오는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런 국가들은 사실상 달러의 의존도를 계속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워낙 영토도 넓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본인들끼리 이제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연합을 만들어서 달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무역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 달러 지수가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는 정말 안전자산으로 취급이 되면서 달러 지수가 급격하게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그 정도까지의 흠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런 이제 달러 패권 자체가 얼마나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각국 나라의 수장들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미 이제 본인들끼리는 무역 거래로 그 비트코인을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제 생각에는 쭉 쓸 것 같진 않고요. 본인들만의 어떤 무역 화폐를 좀 만들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지금은 대안이 비트코인이 이제 너무나 좋은 대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코인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파이코인이 이제 미국에서는 실생활 결제 수단을 활용을 하면서 생태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거래소 상장 여부와 시장 변동성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바이낸스에서 파이코인 상장 투표를 했을 때 그 후보에도 들지 않았다. 그런 얘기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가들은 2025년 중반까지 3,000원에서 5,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지만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파트너십을 확대시키거나 뭐 시세가 확실히 올려줄 수 있도록 많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근데 실제로는 실생활의 사용처가 지금 확대되는 추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스킨케어 기업을 비롯해서 미국의 부동산에서는 부동산 거래 파이콘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식품과 의료 등의 소규모 상점에서도 파이콘 결제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체크해 드릴게요.